네, 안녕하세요. 손보통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회계감사 원리 시간이고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제가 처음 준비한 강의고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개요 먼저 브리핑 한 다음에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감사 원리라는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감사를 기본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조금 이제 감사 마인드를 세팅하는 이런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회계감사 마인드셋 강의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회계감사 원리를 통해서 회계감사 내용을 빠르게 스캔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고 내가 도대체 배울 회계감사가 어떻게 큰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큰 그림을 그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냐? 회계감사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셨으면 이미 그릴 수 있으니까 처음 공부를 하지만 내가 회계감사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리고 아니면 회계감사가 조금 두렵다. 예,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 7, 8월 달 특히 이제 감사를 벌인 분들 계시죠? 예, 그때 2달은 쉬셔야 돼요. 2달 동안 쉬시는데 너무 지루합니다. 지루할 때 살짝 들어주시면 좋은 강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 큰 흐름을 그리고요. 각 단원별 어떤 핵심 내용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하죠. 이게 감사 트렌드라는 게 매년 계속 변합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변했고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이번 강의 때도 설명을 드릴 거고 조금 이따 OT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교재는 이제 올해 작년도에 출간이 된 거죠. 회계감사 워크북인데 이게 올해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9월 달에 개정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개정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원래 제일 좋은 건 기본서로 하는 건데 기본서로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심플한 교재, 워크북 요걸로 교재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디테일한 OT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한 건 보통 OT 들을 때 한 3분만 듣고 마시죠. 정말 핵심 내용만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 제가 설명드리면요. 제일 먼저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사로 한 14년 차, 15년 차?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해도 빼지 않고 1년 차부터 계속 매년 이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일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감사 업무를 하고요. 5년 전부터 이제 현무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회계감사 실무를 하고요. 그래서 1, 2, 3월에 이제 강의가 잡히면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의 장점은 이 회계감사의 실무랑 강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계감사 그 실무적인 최신 트렌드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전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감사 출제 형태인데요. 회계감사라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어떻게 적어야 되냐 요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알고 있던 다른 과목이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회계감사라는 게 서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술형인 건 잘 알고 계시고 문제가 한 9문제에서 10문제가 이제 대물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물음이 각 문제당 한 3개에서 5개 요 정도 나온다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각 소물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될지 크게 5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문장 서술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뭐 주식회사 A는 뭐뭐를 한다. 그냥 단순한 서술형. 요게 이제 제일 스탠다드고요. 사실 문장 서술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기준서 암기 형태가 많이 나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많으냐? 단답형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단어예요. 자, 세 번째. 제가 이거 작년 OT자로 사실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립니다. OX 문제가 최근 트렌드예요. 당연히 올해도 어떻게 됐어요? OX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도 많이 나왔어요. 자, OX 문제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거예요. 서술형이지만 객관식이죠. 그래서 OX 문제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 뭐냐? 이유를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찾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객관식의 탈을 쓴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배점을 보면 OX 판단도 크지만 판단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유 서술이 중요합니다. 자, OX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계감사 기본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자, 다지선디. OX랑 비슷해요. 한 5개 중에 틀린 거 한 3개 정도 있는데 네가 찾고 이유 쓰세요.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계산 문제, 선택하는 문제 이런 게 가끔 있습니다. 자, 요것도 출제 유형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 제일 흔한 게 요거 4가지입니다. 예, 거의 여기서 다 끝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인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제 요건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이제 쓰는 실제 발문의 형태고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3가지로 저는 나눴습니다. 자, 이제 작게 나누면 이제 4가지도 있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일단은 암기하는 형태가 있고 사례로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자, 2개가 별개입니다. 무슨 말이냐? 암기형 문제 중에 사례가 아닌 게 있고요. 암기형 문제 중에 사례가 인 것도 있습니다. 사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주식회사 A는 어떻다 라고 설명을 줘요. 막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준서 암기를 쓰는 거. 요게 케이스 2고요. 케이스 1은 뭐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인이 해야 될 감사 절차를 서술하시오. 요렇게. 자, 제일 어려운 게 뭐다? 요거예요. 기준서 암기형. 내가 단순히 암기해서 쓰는 내용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에요? 응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딱 봤을 때 나라면 어떤 감사 절차를 해야겠구나. 어렵겠죠. 자, 그래서 요게 많이 나오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25년도도 요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준서 암기형이 아닌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감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 감사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감사 절차를 취해야 될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이 올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머지는 계산 논리형입니다. 참고로 올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숫자가 없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회계감사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조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익숙한 재무회계랑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재무회계를 보면요. 보통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러분들이 회계상 거래를 읽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A는 유형자산을 5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내용연수가 얼마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문제 정답. 대부분 내용이 재무회계가 이렇잖아요. 요게 이제 재무회계라면 회계감사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리버스예요, 리버스. 리버스가 뭡니까? 이제 반대라는 건데 회계 처리가 이미 주어져요. 즉 회사의 재무제표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회계상 거래가 실제 발생한 건지 어떤 거래인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OX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회사가 제시한 회계처리, 즉 재무제표에 대해서 실제 발생한 회계상 거래인지 증거를 찾는 거. 요게 회계감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겁니다. 쉽죠? 예,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런 회계 처리가 있어요. 토지 100을 현금 100을 주고 구매를 했다. 요런 회계 처리가 있을 때 우리는 요걸 보고 싶어요. 요게 실제로 발생한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 자, 요거 증거 찾는데 가장 처음에 뭘 합니까? 증거 찾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토지 100, 지금 회계 처리에 재무제표에 토지 100이 있던데 요거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대답을 하겠죠. 이거는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인데 우리가 작년 몇 월에 공장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자, 질문하고 뭘 요청해야 됩니까? 계약서 달라고 하겠죠. 이거 토지
매도자랑 같이 체결한 계약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 법원에 등기 제도라는 게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는 법원에다가 등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도 요청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현금 나갔죠? 실제 네가 현금 출금한 거 맞아? 출금했을 때 실제 매도자한테 보낸 거 맞아? 출금 내역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회계감사에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요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됐죠? 요게 회계감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요걸 어떤 식으로 찾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입수해야 되느냐, 요게 회계감사라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해보면 그러면 도대체 증거가 뭐고요?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자, 요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주냐? 제가 해주진 않고요. 자, 회계감사 기준이라는 기준서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회계감사 시험 출제 형태에서 설명드렸죠. 기준서 암기형. 그 암기를 뭘 암기한다? 요걸 암기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네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기준서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회계감사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회계감사 기준에서 알려주는 건 뭐다?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거냐? 요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계감사고요. 회계감사의 본질이에요. 자, 근데 이 회계감사라는 과목 자체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회계라는 건 실무가 먼저가 됐습니다. 실무가 먼저예요. 먼저 실무적으로 이렇게 한 거를 내가 학문으로 정립한 거. 요게 이제 회계인데 회계감사는 특히 더 심하겠죠. 회계감사라는 게 처음부터 회계감사라는 바이블을 만들고 회계감사를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회계감사라는 걸 누군가가 했을 거고요. 그걸 여러 사람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한 거를 스탠다드하게 만든 거. 그게 회계감사. 회계도 마찬가지죠. 재무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무가 항상 중심이 되지만 어쨌든 암기 과목이에요. 왜 암기다? 개스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죠? 이런 집단 지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바이블 같은 게 회계감사 기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암기 과목은 맞아요. 하지만 실무 중심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이해가 필수입니다. 왜 이런 기준서, 왜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감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지만 암기의 탈을 쓴 이해 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암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가 필수예요. 그래서 올해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기준서 암기가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회계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조금 풀기 어려웠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항상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왜 이런 기준서 문장이 나왔는지 상상을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 응용 문제에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산 문제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올해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다음 계산 문제 안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나왔고 재작년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런 과목이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자,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왜 실무 중심의 암기 과목인지 요거에 대한 제가 질문을 조금 답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자, 한식을 먹을 때 쓰는 도구를 모두 서술하시오. 나옵니다. 자, 한식을 먹을 때 쓰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죠. 뭐예요? 숟가락, 젓가락, 아이고 죄송합니다.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는 돼요? 뭐도 될 것 같아요. 포크 되죠? 자, 뭐는 안 될 것 같습니까? 나이프, 국자 애매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준서에는 뭐만 제시가 되어 있냐? 숟가락, 젓가락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크랑 나이프를 썼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 한식을 먹을 때 포크로 먹을 수도 있고 나이프로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뭐 갈비 같은 경우 질기면 나이프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식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기준서를 암기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런 거. 정답이 정해져 있지만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100% 할 수 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한식을 먹는다라는 걸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암기는 못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 쓰는 도구는 써야겠다. 이러면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해가 필수예요. 그래서 실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회계감사의 본질입니다. 한식을 먹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준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서에 어떻게 먹는다, 처음에 숟가락을 푼다, 국을 한번 떠먹는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쓰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땐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 써주시면 어느 정도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해가 훨씬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계감사 공부 방법인데 자, 이거는 이제 유예생 기준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조금 짜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기본 강의를 한 9월이나 10월 초, 이때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6월까지 시험이기 때문에 거의 한 9개월 시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학습이 필요하고 벼락치기 하시면 안 돼요. 벼락치기 하면 결국 암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암기라는 게 어떤 해에는 잘 통하고 어떤 해에는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도박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한 학습을 추천을 드립니다. 꾸준한 학습을 하려면 이해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초반에부터 이게 암기에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계감사는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그림 그리는 게 필수적입니다. 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럼 암기는 언제 할 거냐? 자, 암기는 한 3, 4개월 전 집중해서 투입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암기가 조금 잘 돼요. 왜? 아,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요게 최적이겠구나. 판단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암기는 조금 더 시험에 임박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뭘 할 거냐? 우리 핵심 내용, 핵심 주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되 정말 세부적인 디테일한 암기가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감사 수업을 듣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드립니다. 그 필기는 대부분 뭐냐면 정말 큰 그림에서의 필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없어도 혼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아보면요. 일단은 제가 수업을 하면은 기본 이론도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기출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 기출문제집이 있어서 그거를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서 안에 기출문제가 다 녹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두 번째, 복습입니다. 수업 내용을 리마인드 하면서 꾸준히 반복하는 거. 요게 중요해요. 꾸준히. 그리고 이때 뭐 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큰 그림을 그린 걸 여러분들이 혼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습. 자, 자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릴 때 큰 그림 내에 세부 내용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이 회계감사라는 게 전체 큰 그림이 있고 숲을 그린 다음에 그 세부 나무를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적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세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다? 키워드, 핵심 내용의 키워드 위주의 암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스텝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심화 강의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실전 문제집이라고 해서 사례 문제 플러스 실전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과거 GS 문제를 제가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스텝 4로 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완성형 단계. 파이널 또는 GS를 통해서 완성하면 끝납니다. 이 정도만 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계감사는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회계감사를 제가 회독별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제 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회독별 목표치를 결정했어요. 자, 100%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 2회독. 1, 2회독을 했을 때는 내가 수업을 딱 듣고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신 제가 설명드린 얘기를 한번 그려볼 수 있다. 이러면 성공. 두 번째, 자, 그림을 그려보면 그 안에 세부 주제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챕터 안에 1장부터 뭐 5장까지 있죠. 그러면 그 장별로 핵심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쓰진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내용.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각 장별로 이제 각 주제가 뭔지도 알고요. 각 주제별로 핵심 내용이 대략적으로 알죠. 요거를 여러분들 부모님께 설명드릴 수 있어야 돼요. 친구 안 됩니다. 친구는 회계사 공부를 한 분들이 대부분 친구죠, 여러분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부모님한테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녁 때 전화하셔서 제가 오늘 회계감사 배웠던 내용 요건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면은 괜찮고요. 완벽하게 설명이 아니라 대충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객관식으로 정말 쉽게 나온다. 그러면 60점 넘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OX 정도는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쉽게입니다. 쉽게. 어렵게 아니에요. 그 정도만 나오면 1, 2회독 성공. 자, 3, 4회도 회독수가 넘어갔을 때, 조금 넘어갔을 때 이 정도는 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1회독 목표치는 모두 달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큰 그림 내에서 각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주제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한 주제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단원에 가면 특정 항목에 대한 절차인데 특정 항목에 대한 실증 절차 중에 우리 회계 추정치에 대한 절차 중에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장 내에서 조금 더 세부 주제로 내려가는 겁니다. 실무적인 용어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을 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내가 핵심 키워드 정도는 쓸 수 있다. 이 정도면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쓸 수는 없어도 요게 중요한 내용이다. 요거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자, 그리고 기출 OX 문제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서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까지, 왜 맞았고 틀렸는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요게 3, 4회독. 자, 그럼 최종 목표는 뭐냐? 사실 3, 4회독의 그냥 발전이에요. 큰 변화는 없고요. 일단은 기존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0제라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정말 핵심 주제 200제입니다. 기준서 암기형 중에 역대 시험에 기출됐던 문장 그리고 중요한 문장들 200개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200개의 키워드 정도는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학습이 필요하죠. 시간을 좀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 OX. 자, OX 모두 맞출 수 있고 틀린 이유 다 설명 가능.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교재가 200제가 기준서 암기형 200제랑 기출 200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봤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그 실전 문제집이라는 교재에 보면 과거 GS 문제를 제가 모아놨습니다. 이걸 풀었는데 어느 정도 풀린다. 이 정도면 성공이에요. 참고로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라고 요 실전 모의고사 앞에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지문을 읽었을 때 다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정답을 못 찾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제가 볼 땐 괜찮아요. 이해하고 다 푸는 건 솔직히 시간 투입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실무를 좀 못 해봤으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년에 이제 심화 강의를 이제 할 예정인데 심화 강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붙으면 여러분들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정말 개인적인 저의 경험입니다. 2차 시험을 저는 어떻게 학습했냐? 요걸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념 노트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 개념 노트라는 건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그렇고요. 회계감사도 그렇고 이제 요약된 그 워크북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별도로 주제를 나눠서 단원별로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직접 손으로 써봐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손으로 쓰는데 못 쓰겠어요. 그럼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써봐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손으로 써봤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만들었냐? 개념 노트랑 같이 듀얼로 오답 노트를 똑같은 단원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 틀리거나 약한 포인트를 계속 리스트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약하다. 그래서 나의 그 빈 공간, 나의 구멍들을 하나씩 메꾸는 작업, 요것들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념 노트에다가 이 오답 노트에서 틀렸던 내용을 계속 거기다가 덧붙였습니다.
체크를 해둬요. 빨간색으로 넣거나 파란색으로 넣거나 형광펜으로 칠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개념 노트의 오답 노트 내용을 엎었습니다. 노트간 연동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절차를 저는 이제 여유가 됐을 때 일정 주기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갈아엎어요. 아예. 싹 다 버전업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한 번 더 써봐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나는 알고 있었는데 몰랐어.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념 노트와 오답 노트는 저는 항상 옆에 둬가지고요. 뭔가 이제 틀렸다. 문제가 틀렸다. 그럼 항상 체크하고요. 아니 뭔가 새로운 개념. 이거는 내가 잘 몰랐던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개념 노트에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를 어떻게 잡냐면 어쨌든 이 시험 자체가 100점이 아니라 60점을 맞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점을 모든 문제를 맞출 필요는 없고요. 난이도 하에서 중은 다 맞추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내가 도전을 해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버리자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도전을 할 정도의 실력은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중에 조금은 맞추고 난이도 하에서 중은 다 맞추자.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이에요. 저의 경험입니다. 그냥.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AQ인데요. 첫 번째. 자, 올해 동차 강의나 작년 유예 강의를 미리 수강해도 될까요? 이것도 질문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당연히 올해 기본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올해 기본 강의는, 제가 이제 교재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해서 당장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해 기출문제도 다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재도 이제 버전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가 우리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9월 또는 10월에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작년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장점은 뭐냐? 당연히 미리 7, 8월 달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게 올해 기출문제랑 트렌드를 제가 다루지 못합니다. 올해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작년 강의, 올해 강의는 못 해드린다는 거죠. 그런 게 조금 단점이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내용 자체는 큰 변동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제 수업 방식은 기준서 암기를 그냥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 감사 실무에 대한 이해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작년 강의도 그랬고요. 올해 동차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막 진짜 크게 변한다? 이건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실무적인 얘기도 많이 했고요. 실무적으로 어떤 자료를 보고요. 실무적인 그 서류명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언급을 해드리니까 엄청나게 괴리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올해 사례 문제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를 한두 번이라도 해보면 그러니까 시즌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뛰어봐도 대략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시기가 시간도 없고요.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회계감사의 태생적인 한계예요.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책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계감사 100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100점은 못 맞지만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내년 초에 이제 심화 강의 이때는 제가 실무적인 내용도 많이 할 거고요. 어려운 내용들, 사례형 문제도 많이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유예 기본 강의는 언제 개강하나요? 자, 9월 말 10월 초 개강 예정이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본 강의가 필수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요. 이게 기본 강의로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 강의 때 제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7, 8월 지금 나는 쉬고 싶은데 쉬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나는 쉬고 싶은데 뭘 하면 쉴지 모르겠다. 그럴 때 그냥 잠깐 머리 식힐 겸 들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목표가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내가 대단한 지식을 얻어가겠다.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쉽지 않고요. 회계감사의 큰 그림 정도는 그려보겠다.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정리하고 OT는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강의는 정말 감사 마인드셋 강의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감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큰 그림을 그리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하겠지만 감사를 내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 재미가 없느냐? 배운 내용 또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기본 강의 전에 그냥 웜업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큰 흐름, 그리고 핵심 개념, 마지막으로 출제 경향을 익히는 강의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OT 진행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1단원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